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미입니다. 10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중국 증시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전 세계 매크로, 경제 흐름, 돈의 흐름, 그리고 시장 상황, 파동을 읽는 데 있어서 중국 증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의 크기를 보십시오. 이 크기 하나하나 5거래일 만에 20% 폭등이 나왔어.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 폭등이었다는 거.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자, 과거를 살펴보시더라도요. 이 봉의 크기가 너무 작죠?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아. 일봉에서 거래량과 함께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던 적이 두 번 있었어.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08년도, 2004년도, 5년도, 6년도, 2005년, 6년, 7년, 2014년, 15년. 이때 이후에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을 보시더라도요. 확연히 다르죠? 이랬던 적이 과거에 없었어. 과거 몇 년 동안에. 근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두 번이 보입니다. 자, 보시면 2005년, 6년, 7년. 이때 중국이 G2,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죠. 2014년, 15년. 후강통, 성강통으로 중국 증시의 문호를 열어줍니다. 열어제낍니다. 홍콩을 통해서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터졌습니다. 그 위에 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전 세계 매크로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의 초강세였죠. 중국 증시가 상당히 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의 부양책을 펼쳐나가면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 홍콩과 함께 열었던 코인 시장에도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7년, 8년 이때 미국 경제가 퍼지게 됩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가 경제가 퍼집니다. 미국의 내수시장이 전 세계 1위죠. 유럽과 일본도 내수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얘네가 퍼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곳이 없어. 다 퍼지죠. 이때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 다 받아줄게. 우리가 물건 수입하고 물건 팔고 우리가 전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게 하면서 압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고정자산 투자, 설비 투자, 재정정책. 그러면서 태양광, 조선, 자동차, 정유, 석유, 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얘네들이 압도적인 대규모 생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 현대중공업 미치듯이 폭등했었죠. 압도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중국이 물건을 무역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수출하고 수입하려고 하니까 배가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폭발적인 상승.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차화정 한국의 차화정 랠리가 있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여기에 압도적인 투자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야. 중국이 물건을 다 받아줬거든요. 물론 그로 인해서 한국 중후장대 산업에서 이제 중국에게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요.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 이때 시작한 겁니다. 이때 지방정부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와 그림자 금융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특히 건설업에 시달리고 있죠. 이때 부양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2008년도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강세이잖아요. 위안화와 원화는 동조화를 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중국, 대만, 홍콩 이 중앙권의 수출이 1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맞물리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 위안화도 강세인 겁니다. 즉 위험자산이 강세야. 달러가 약세 국면이야.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야. 주식이 강세야. 이 가운데 코인시장만 폭락하지 않습니다. 코인시장만 흔들어 제끼고 있긴 하죠. 허나 어느 한순간 끌어올릴 거라는 거. 그게 중국 증시 다시 한번 부양을 대규모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전 세계 기득권은 자산시장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 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증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8월 5일 전 세계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일본이 140, 단기간에 초강세, 엔화의 강세. 그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게 되죠. 엔캐리, 일본이 오랜 시간 동안 저금리였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엔화 가치가 약세했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버텨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내 자금이 전 세계로 이동해 나갑니다. 일본에 있으면 돈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엔캐리 트레이드 통해서
막대한 전 세계에 자본이 뿌려져 있었죠. 엔화는 국제결제 통화이잖아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단기간에 엔화가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 있던 게 청산이 되게 됐죠. 크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부총재 얘가 나와서 금융시장에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야. 받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야. 받아주니까 금리 인상을 했던 거죠. 그렇다가 다시 한번 일본 총리가 지금 새롭게 부임하면서 긴축적인 정책, 물가 완화 정책을 펼칠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죠. 허나 엔화 가치는 다시 한번 안정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니케이 또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 일본 경제가 퍼지면, 일본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일본 경제는 미국, 중국 다음 일본이죠. 그러면 전 세계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 파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그들이 그것을 원할까요? 전 세계 자산시장을 띄웠던 건 바로 기관과 세력과 쩐주입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지금 자산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개인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은 씨가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보고 일본 경제와 증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추어가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 초창기에 또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죠. 많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매크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가장 근접하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그들의 의도는 뭐다? 지금 자산시장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끌어올렸던 게 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는 안정화 국면 속에서 일본 증시 또한 안정화가 나오겠죠. 보시면 그래서 일본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과 월봉. 주봉 상당히 고점권에서 안정적이죠. 월봉 또한 안정적입니다. 단기간의 변동을 보였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엔화 가치 또한 다시 약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이게 흐름을 읽는 겁니다. 미래는 누가 만들죠? 금융시장은 누가 컨트롤하죠? 그들이 컨트롤합니다.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기의 주인장. 걔네가 리플과 XRP와 이더리움과 섹터별 대장코인과 비트코인과 얘네들의 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전 세계 다국적 대기업에 그들의 자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거리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영방송에서 지표와 또는 그래프와 이걸 보고 아직도 판단하십시오. 허겁날 틀릴 테니까.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이 자세한 지도를 현미경처럼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는 최고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 돈의 흐름과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 시스템과 원리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코인 투자 방법, 주식 투자 방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영업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3대 재무제표이죠. 이 그림과 함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지 않고 평생 이기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먹고 지겠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투자를 배워서, 돈을 배워서 자식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그루로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멤버십에서. 홍콩 최대 인터넷 뱅크, 디지털 뱅킹인 좌뱅크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미 작년에 홍콩 좌뱅크 개인 가상자산 서비스를 준비한다. 작년 5월달이죠. 그리고 이제 좌뱅크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좀 전에 성광퉁과 후광퉁 2014년 15년도에 확인해 보셨죠? 그쵸? 상당히 비슷한 그 구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부양이 되고 있다는 거, 부스팅이 되고 있다는 거, 시장 흐름과 연동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디어는 늘 헷갈리게 이슈를 던져댈 거예요. 개인들이 참전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중국 정부 이번에 약발이 먹힐까? 이번에 빠져나와야 된다. 아니면 먹힐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대겠죠. 상승을 확신해야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상승이다. 지금 그들은 경제 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왜? 쥐들이 끌어올렸는데 쥐들이 자살행위를 할까요? 이렇게 시장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 주체에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어. 기관은 브로커, 개인은 호구, 외국인은 타짜입니다. 이 수급이 절대 변하지 않는 주체라는 거. 아직 개인이 합류가 되지 않았죠. 개인이 합류가 되기 위해선 미디어가 양머리가 시작돼야 돼. 헌데 미디어가 양머리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왜? 그들이 모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비트와이즈에서 SEC의 XRP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 전에 카나리에서 XRP ETF를 먼저 신청했다. XRP ETF 시차를 두고 100% 진행됩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야. BIS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판 테스크포스, 여기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체 불가능한 바로 그 업체와 함께 말입니다. 각 국가와 대륙을 대표합니다. 세계 최대 청산소, 그리고 일본 은행과 협회, 기타 등등의 각 국가를 대표하는 그 업체와 함께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 스위프트가 전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혈관의 주인이었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엮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달러 기반의 1세대 시스템이었죠. 1만 1천여 개, 이거의 지분을, 스위프트의 지분을 3천 개 금융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계의 주인, 얘가 리플의 주인입니다. 그렇기에 BIS에서 만든 이 시스템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100% 끝났습니다. 원래 게임이 끝나 있죠. 그런데 항소이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항소 매직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은 개인들이 XRP에 많이 합류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크로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결국 개인들이, 시장이 그들은 합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지들이 개수를 아직까지 모아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투자의 그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멤버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대로.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